대성인가? 아니 대성이도 태양 안에 있고 대성이는 대신 예전에 차 사고로 그런 게 있었고 박유천,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충격입니다. 먹방 좋아했는데. 주지훈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이 사람은 난 생각도 못했는데 가인. 부하거래 가인? 가인. 가인도 눈빛이 좀 그래요. 주지훈이랑 눈빛이 비슷합니다. 쌍꺼풀 없고. 좀 약간 섹시하다고 세슴트레하죠.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슴트레 다른 말이 섹시입니다. 그리고 휘성. 제가 네. 프로필을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호두 NU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배우자는 전혜진 씨. 오, 알아요. 진짜 벌써. 전혜진은 배우 좋아해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자, 그리고 무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과 학사 2020년 영화 기생충으로 제26회 미국 배우조합상 영화부문 앙상블상 수상했고요. 앙상블상.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거 들으면 아실 건데요. 야, 봉골레 파스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커프의 카피 프렌스의 이선균이지요. 이선균 씨. 네. 잠깐만, 커피 프린스에는 공유 아니에요? 커프의 이제 공유랑 같이 그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또 나왔구나. 자, 이선균 씨가 네. 요즘 마약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좋아했던 배우인데. 마약하면 유명한 배우들 몇 명이 있어요. 최근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최근에 훅간 유해인? 유해인은 아직 유해인 누구예요? 이혜인인가요? 혹시 유해진 유아인이군요. 유아인 씨 유아인. 되게 그때 쇼킹했죠. 맞아요.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베테랑 이런 데서 진짜 했나 싶을 정도 연기 너무 잘했는데 정말 했던 거였나 봐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약간 그 뽕 맞은 사람처럼 연기를 한 게 진짜 뽕 맞고 한 게 아닌가. 유아인 씨는 마약이 무려 4종이 몸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당시에 공개 예정이었던 하이파이브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넷플릭스 영화 승부, 그리고 넷플릭스 웹 드라마 종말의 바보 등 이 3편의 제작비로만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날아갔죠. 의외의 인물인데 빅뱅의 지드래곤, GD 탑, 탑. 지금은 나오셨지만 승리까지, 버닝썬의 승리까지 이 3콤보입니다. 빅뱅은 그래서 한 명 빼고는 다 이제 마약을 했고. 대성인가? 아니 대성이도 대성이도 그리고 이제 태양 안에 있고. 대성이는 대신 예전에 차 사고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박유천,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충격입니다. 정말 그 수도분한 뭐 동네 형처럼 이렇게. 먹방 좋아했는데. 주지훈.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이 사람은 난 생각도 못했는데 가인. 가인. 부하거래 가인? 가인. 가인도 눈빛이 좀 그래요. 그래요. 주지훈이랑 눈빛이 비슷합니다. 난 그것까지 모르겠어. 쌍꺼풀 없고. 좀 약간 섹시하다고 세슴트레하죠.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슴트레 다른 말이 섹시입니다. 그리고 휘성. 노래 잘하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분들이 마약이나 대마초 경험이 있는 분들. 최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민간인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불과 며칠 안 됐는데 그때 하마스 대원들이 캡타곤이라는 전투 마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 전투 마약이 뭔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총을 쏘고 이러려면 정신적으로 되게 이게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도 사람이고 생명이다 생각하면. 그래서 보통은 훈련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딱 자동적으로 총이 쏘아지는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이제 그게 훈련이 덜하면 이제 전투 마약을 투약을 해서 몽롱한 가운데 이제 싸우게 만드는. 그 약간 사실 PTSD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성이 제기됐냐면 이스라엘 군과 싸우다 잡힌 포로들에게서 캡타곤이라는 마약이 나왔고 그리고 시신으로 수습된 하마스 대원들의 주머니에도 이 캡타곤 알약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에는 마약이 합법적인 나라도 있어요. 맞아요. 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 있죠. 모든 마약이 다 합법인 건 아니지만 일부 마약, 뭐 대마초 같은 멕시코나 일부 마약은 합법인 나라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그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네. 대마초나 마약을 했습니다. 그럼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비슷한데 우리 헌법 때문에 그건 불법이에요. 우리 헌법은 속인주의거든요. 속인주의라는 거는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불문하고 본국의 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 뭔가를 하더라도 그 나라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따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서라도 마약을 하면 불법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비슷하게 무조건. 맞았어요 그래도? 맞아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도대체 사람들은 마약을 어떻게 할까? 혹은 왜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만 마약을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던지기. 아하. 들어보셨어요? 영화에 많죠. 네. 돈을 입금하면 어딘가에 숨겨놓은 자리를 돈 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던지기 수법인데, 아저씨에 나오죠. 네, 그렇죠. 원빈이 던지기로 이용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서로 모릅니다. 누가 구매자고 누가 판매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직접 만나지를 않으니까. 마약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슬기로운 깜빵생활인가? 네. 네, 그거 보면 제일 마지막 화에 보면 마약쟁이가 사회에 나와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대죠. 맞아요. 차에서 바로 되게 안타깝죠. 교도소문 나와서 바로 차에 탔는데 그 차에서 하게 되죠. 그 직전에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서로 다짐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서울대 나온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시작하냐는 말이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품 판매원이, 예전에 이제 화장품 판매원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이제 고객과 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화장품 판매원이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추천을 해주고 자기도 이제 그 살이 빠졌다. 그래서 먹었더니 알고 보니 그게 마약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같이 일하는 인부에게서 얻어먹은 요구르트가 알고 보니 마약이 섞여 있었던 거지. 실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무섭다. 되게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게 일단은 벌써부터 그리고 이게 내가 되게 악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막 일용직 사람들이면 진짜 저희 거의 한층민인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마약 단계들이 손을 뻗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막 화가 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외국 여행 중에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이 후덥지근 좋은 사람들이 막 진짜 친절을 베풀다가 대마초를 피고 있대. 한번 펴보라. 고의로 이제 주는 거. 모르고 줬는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게 담배일 거라고 받아 폈는데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 그렇죠. 모르고 줬는데 모르고 폈다. 그렇죠. 그 나라에서는 그게 범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문화일 수 있는데 권한은. 아무튼 일단 시작이 되면 중독성이 되게 강해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네. 저도 사실 담배를 끊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몸무게도 많이 쪘고. 근데 담배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니. 금단 현상이 심한가 보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과연 몇 명 정도가 마약을 할까? 2022년 기준으로 네. 작년이죠. 네. 1만 8천 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맞네요. 마약 사범만 걸린 사람만 18,000명. 그래서 올해는 2만 명을 넘길 예정이고, 그래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많구나. 예,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을 왜 선포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일상화가 된 거예요. 먹고 있네요. 정부에서 진행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지. 근데 KBS 탐사팀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설문지를 받은 3.2%가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혹시 주변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이 마약을 경험하는 걸 보거나 들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네가 했냐라는 질문에는 3.2%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는 10.4%가 듣거나 본 적이 있다. 수치보다 알게 모르게 더 많이 한다는 거. 그렇죠. 어머나. 이 설문을 바탕으로 19세에서 69세까지 최소 우리나라에 120만 명이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그러니까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마약을 해봤다. 맞아. 연예인들도 많이 하죠. 보통 마약 사범이 인구 10명당 20명 이하일 때 청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0.02%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인데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는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 기준에 160배가 넘어요. 8년 만에. 그렇죠. 그리고 마약 구입 경로. 그럼 누구를 통해서 마약을 처음 접했습니까를 물어봤더니 49.2%가 의료인을 통해서 처음. 프로포폴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친구나 선후배, 연인을 통해서 29%.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마취제, 뭐 진통제, 수면제로 많이 쓰거든요. 검사할 때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많이 중독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이제 처방전을 쓸 수 있으니까 뭐 아는 사람이라거나 이제 연예인들 시술 목적으로 이렇게 원래 해줘야 되는 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의료인만 나쁜 생각을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하고 선후배하고 연인을 통해서 그것도 29%면 이거는 밀반입이 어떻게든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 친척에게 처음 접했다가 7.1%.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기타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호기심이겠지. 그렇죠. 연예인 누구도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더라, 살이 빠진다더라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버닝썬 사건에서 봤듯이 클럽에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이미 마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100명 중 3.2%면 100명 중에 3명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이 4개 라인이 있죠. 한 층에. 네. 네, 한 가정에 뭐 2명도 있고 4명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3명씩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 16층까지 있죠. 네. 통계만 보면 우리 동에 적어도 6명의 뽕쟁이가 있다. 그러니까 와닿죠.